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개봉한 영화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단종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어린 왕 단종이 어떻게 왕위를 빼앗겼는지 다뤘다면, 오늘은 그 왕을 지키려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명이나 됩니다. 오늘은 지켜주지 못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지키려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455년 단종은 이미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고 조정은 완전히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사실상 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경궁에 갇혀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장악했고 반대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의 신하들은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족들도 화를 입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사를 준비합니다. 왕을 다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산문은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지편전 학사 출신의 뛰어난 학자였고 세종대왕 때부터 인정받던 인재였습니다. 박팽년도 그의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하위지는 무인 출신으로 실제 거사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이계는 온화한 성품의 학자였고 유성원과 유흥부는 형제였습니다. 형제가 함께 목숨을 거는 일에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1456년 6월 기회가 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큰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성산문이 세조에게 술을 올리는 척하며 접근하고 그 순간 하위지를 비롯한 무인들이 세조를 습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 세조를 찾아가 모든 계획을 고변했습니다. 처남 정창손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연회는 취소되었고 군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6명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계획은 실행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에 끌려온 그들. 세조가 알고 싶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단종이 이 일을 알고 있었느냐?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상왕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박팽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뜻입니다. 상왕께서는 전혀 관계없으십니다. 세조는 믿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둥이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쇠꼬챙이를 끼워 비틀었습니다. 정강이뼈를 지식였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산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단종이 알고 있었느냐? 성산문은 피를 토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십니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모두 같았습니다. 끝까지 왕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간의 고문 끝에
세조는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인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자르는 형벌입니다. 1456년 6월 8일 처형날이 왔습니다. 저자거리에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성산문이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온몸이 고문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였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칼이 내려왔습니다. 팔이 잘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팔과 다리가 차례로 잘렸습니다. 마지막 칼이 목을 쳤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차례대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날 저자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형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성산문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부인들과 딸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유배를 갔습니다. 한 집안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6집안이나 동시에. 그날 이후 단종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켜주려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창경궁에는 단종 혼자만 남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6명의 충신과 그 가족들이 모두 희생되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1457년 세조는 단종마저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사약을 내립니다. 단종은 17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숙종 때인 1691년 죽은 지 235년 만에 사육신은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벗고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는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6신화를 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참배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실패하면 죽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단종 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이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억합니다. 사육신은 실패했습니다. 거사는 성공하지 못했고 단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충신으로 기억합니다. 승패와 명예는 다른 것입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 배신, 희생, 권력, 의리. 이 모든 것이 한 사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켜주려 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지켜야 할 왕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육신의 충성도 결국 단종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었습니다.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왕, 단종, 그리고 끝까지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보여줍니다. 사육신은 졌지만 그들의 충절은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사육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무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종의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